어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6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밤사이 수색 작업이 멈췄는데 오늘 안전 진단 뒤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7달 전에 재개발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시공사와 같습니다. 부실 공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는 6명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8시 이후로 인명수색은 멈췄습니다. 140m에 달하는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건물 중간에 매달려 있는 붕괴 잔해물이 떨어지는 등 추가 사고 위험 때문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현재는 지금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전 확보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수색 여부를 판단 예정입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 100여 가구는 대피한 상황입니다. 무슨 비행기가 가다가 폭발한 줄 알았어요. 우사탕탕탕 하더니 막 아파트 집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몸만 피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줘갖고 잠이 안 된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못 데려가서 자고 영수증만 갖고 있으라고. 국토부 등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거푸집인 갱폼이 무너지면서 난 사고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최명기 교수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 추운 겨울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거나 자재를 나르다 건물과 부딪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7달 전 비슷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6월 17명 사상자를 냈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등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북한이 어제 아침에 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발사 때보다 속도와 비행 거리를 더 끌어올려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북한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도 했고 1000km를 날았다고 했네요.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라고 밝혀 곧 실정 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규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항공기 이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도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바뀐 분위기가 있었는데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JTBC가 중계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일말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실 거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안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단일화 협상에 응할 거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지금으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 판단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설 이전까지 지지율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전에 모든 정당은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언급은 안 후보의 상승 기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는 전투기가 떨어져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는 도입한 지 36년 된 F5로 2000년대 들어서 이번까지 12대가 추락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공군은 이번 F5 전투기 추락 당시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2차례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실제로 비상탈출을 시도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기체 노후에 따른 기계 결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1986년에 도입된 36년 된 기체입니다. 전투기 운항 평균 정년인 30년을 이미 6년 넘긴 겁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F5 기종을 처음 들여온 건 1975년입니다. 운행 연도가 늘어나면서 사고는 늘어났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이날까지 총 12대의 F5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F5 전투기를 8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2030년까지 차례대로 F5의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계 결함 등으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노후 기종이 계속 쓰이는 것은 예산 문제와 적정 대수의 기체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해도 양적 긴축 시점은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그러면은 미국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돈줄을 조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예정된 스케줄대로 돈줄을 조이되 모든 방법을 올 상반기 안에 쏟아붓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we will,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팬데믹 동안 연준은 국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왔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자, 이런 자산 매입을 점점 줄여서 오는 3월까지는 마치고요. 또 현재 0.25%인 기준금리도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들였던 자산, 이 국채를 내놔야 하는데 이거를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죠. 당초 이것까지 3월에 한꺼번에 이뤄질 줄 알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후반부 나중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긴축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 말대로라면은 시장에서는 좀 반겼을 만한 소식이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돌출 발언이 없었고 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도 시장이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에 하락하며 출발을 했지만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온 뒤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 올랐고 S&P 500 지수는 0.92%, 나스닥은 1.4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우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제 회복의 문제가 같이 이제 엮여 있고요.
어쨌든 속도 조절은 조금 이제 한다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The economy has rapidly gained strength despite the ongoing pandemic, giving rise to persistent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nd bottlenecks and to elevated inflation.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급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고 또 지금은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파월 의장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의 일정도 예정하고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